네, 14주차 기계진동학 강의 두 번째 시간 강의를 시작하겠습니다. 14주차 첫 번째 시간에 우리가 현의 편미분 방정식, 강제진동 방정식을 어떻게 이 변수 분리 방법이 아닌 레일레이 리츠 가상 모드법을 이용해서 이런 상미분 방정식으로 바꾸는가 하는 것을 갖다가 이야기를 했습니다. 자, 그러면 이 상미분 방정식을 풀려면은 요거를 갖다가 우리가 적분을 해야 되겠죠. 그리고 요게 이제 현에 주어지는 이 가진력이 되겠는데 fxt가 자, 이런 그 대표적인 예를 갖다가 예제 문제를 통해서 이 오른쪽 항을 어떻게 구하는지 예제를 통해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 주어진 예제가 fxt가 델타 x-0.25L 곱하기 델타 t라고 하면은 앞에서 구한 요 항의 우변의 요 항을 어떻게 구하느냐 하는 그런 그 문제가 되겠습니다. 자, 델타 함수는 우리가 여러분 이미 앞에서 우리가 배운 함수들이고요. 그래서 여기다가 fxt 대신에 델타 x-0.25L 델타 t를 대입했습니다. 자, 이 적분은 x에 대한 적분 안에 있으니까 이 델타 t는 바깥으로 빼내고요. 요 함수를 갖다가 x에 대해서 적분하면 되는데 이렇게 주어졌을 때 우리가 그 결과가 어떻게 된다고 앞에서 배웠느냐면은 델타 함수는 x가 0.25l일 때 요거하고 곱해지게 되면 이 적분하게 되면 0.25l을 x 여기다가 대입해서 그 값이 바깥으로 튀어나온다고 그랬죠. 그래서 여기다 0.25L은 4분의 L이니까 4분의 L이면 L끼리는 없어지고 4분의 J파이가 남죠. 그래서 sin 4분의 J파이 그게 여기 남고 델타 T는 그대로 있고요. 그다음에 로 L분의 2도 그대로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구해진다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앞쪽에서 봤던 그 상미분 방정식이 결국은 어떤 형태로 주어지게 되느냐면은 이런 형태로 주어지게 된다. 그러면 여러분 이 그 방정식을 상미분 방정식을 풀이하는 것에 대해서는 우리가 이산계, 일자유도 진동계, 감쇄 진동계의 해를 구할 때 이거에 대해서 배웠죠. 이 델타 t로 가진다는 건 여기 0.25L의 위치에 여기에 충격이 델타 t의 충격량 1의 충격이 이렇게 딱 가해질 때 그때 이 현이 어떤 운동을 하게 되겠느냐 하는 문제를 푸는 게 바로 요 상미분 방정식을 풀어서 QJ 값을 갖다 구하게 되면 그것으로부터 이 YXT를 갖다가 구할 수 있게 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자, 또 다른 연속계의 강제 진동 방정식의 문제를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건 종진동하는 막대 강제 진동 방정식이 되겠는데요. 여기에 고정단이 있고요. 여기에 막대가 좌우로 진동하는 그래서 그 임의의 위치 x에서의 막대의 변형량을 u 그리고 시간에 따른 함수도 되기 때문에 u는 x와 t의 함수다. 이 막대의 길이는 l이다. 이랬을 때 이 막대의 종진동 방정식은 우리가 감쇄까지 고려하면 요 감쇄항까지 들어가고 그 다음에 이 막대에 가해지는 임의 위치에서의 가진력은 x의 함수와 t의 함수의 곱으로 이렇게 표현된다고 했을 때 이런 경우에 이 막대의 상미분 방정식을 레일레이 리츠 가상 모드법을 이용해서 구해라. 이 편미분 방정식을 풀기 위해서 비제차 편미분 방정식을 풀기 위해서 가상 모드법을 이용하는 거죠. 자, 그런데 앞에서 우리가 막대의 무감쇄 자유진동 모드 함수에서 다음과 같은 이런 그 얘기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이 모드 함수가 이렇게 주어진다고 했을 때, 요 모드 함수의 를 이용해 가지고 우리가 가상 모드법에서는 그 모드 함수의 선형 조합으로 그 UXT를 표현할 수 있다. 그래서 그 모드 함수의 고온도를 QKT로 표현한다고 그랬죠. 그래서 이 식을 요 편미분 방정식에 대입하게 되면은 이런 식으로 얻어질 수가 있게 되겠습니다.
자, 이 식에 양변에 sin 2L분의 2j-1 파이 x를 곱해가지고 영역 0에서부터 L까지에 대해서 적분하게 되면은 이런 식이 얻어집니다. 이런 식이 얻어지게 된다. 그렇죠? 그래서 이 모드 함수 간의 직교성을 이용해서 적분을 갖다가 할 수 있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막대에 종진동하는 방정식을 갖다가 강제진동 방정식에 해를 구하기 위한 상미분 방정식을 갖다가 이렇게 구할 수가 있게 되겠습니다. 레일레이 리치 가상모드법을 여러 번 앞에 적용하는 모습을 보여드렸는데요. 레일레이 가상모드법은 요약해서 말씀드리면 편미분 방정식을 풀이하는 고전적인 방법입니다. 그리고 이 방정식이 편미분 방정식이 선형일 경우에는 가상모드로 기하경계 조건을 만족시키는 허용함수들을 통해서 수렴하는 해를 구할 수가 있습니다. 기하경계 조건뿐만 아니라 자연경계 조건까지 만족하는 함수를 비교함수라고 하는데 컴패리즌 펑션이라고 그러죠. 비교함수를 사용하면 선형 편미분 방정식의 해를 구할 때 수렴 속도가 허용함수만을 사용할 때보다 훨씬 빠릅니다. 더구나 비선형 편미분 방정식의 해를 구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비교함수를 사용해서 풀어야 됩니다. 통상적으로 허용함수로는 비선형 편미분 방정식에 대해서는 수렴하는 해를 갖다가 구할 수가 없게 됩니다. 고유 모드 함수들은 모든 경계 조건은 물론 제차 방정식에 또 만족시키는 그 특징을 갖고 있는 게 모드 함수가 되겠죠. 그래서 이 함수들을 이용하게 되면은 이 함수들은 비교 함수이기도 하기 때문에 굉장히 수렴을 갖다 잘하는 선형 편미분 방정식이나 비선형 편미분 방정식에 모두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또한 함수 간의 이 고유 모드 함수들은 직교성을 갖기 때문에 앞에서 관찰했듯이 모두 좌표 및 상미분 방정식을 얻어서 적분하게 될 때 훨씬 편리하게 적분을 수행할 수 있어서 편미분 방정식의 해를 갖다 근사적으로 아주 효율적으로 구할 수 있는 방법이 바로 레일레이 리츠 가상 모드법이라고 볼 수가 있게 되겠습니다. 이 레일레이 가상 모드법에서 가상 모드로 허용함수나 비교함수를 사용하게 되면은 그 함수들 간의 직교성이 일반적으로는 없습니다. 통상. 그래서 편미분 방정식은 다자유도 행렬 상미분 방정식이 얻어지게 되고 예를 들어서 현의 감세 강제진동 방정식이 이렇게 주어졌다고 그랬을 때 이거를 이렇게 해를 가정하고 위식에 대입하면 이런 식이 얻어지는데요. 이 식을 갖다가 양변에 파이 ix를 갖다가 양변에 곱한 다음에 0에서부터 L까지 영역에 대해서 적분을 하게 되면은 이런 식이 얻어져요. 그런데 여기서 요항을 갖다가 부분 적분으로 이렇게 구하게 되면 이런 두 개의 항 얻게 되는데 여기서 요 값이 0이 되기 때문에 요것만 남게 됩니다. 현의 진동에서 x가 0일 때도 요 모드가 0이 되고 x가 l일 때도 0이 되기 때문에 요 항이 0이 돼 버리는 거죠. 그리고 요것만 남죠. 그래서 요것만 여기다가 대입해 가지고 이렇게 구하게 되면 이런 식이 얻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요 식이 이거 보면 파이 ix하고 파이 jx가 곱해져 있죠. 그래서 ij 두 개의 인덱스를 가지고 있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여기도 ij 두 개의 인덱스 가지고 있고요. 여기도 i하고 j하고 두 개의 인덱스 가지고 있고요. 여기는 i 인덱스 하나 가지고 있죠. 그래서 j끼리는 서로 이렇게 곱해지기 때문에 j가 1에서부터 그 무한대까지 더해지는 형태이기 때문에 이것을 우리가 행렬 형태로 만일 표시하게 되면 이런 형태로 표현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 mij라는 게 앞에서 요 항을 의미하고 cij는 요 항을 의미하고 kij는 이런 항을 의미하고 그다음에 gij는 이런 항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이게 행렬식으로 표시한다고 그러면 이런 행렬식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 식이 결국은 무슨 얘기가 되냐면 n자유도 이산 진동계 방정식으로 얻어지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앞에서 고유 모드 함수로 하게 되면 이 m이나 c나 k가
모드 감수에 썼을 때는 이게 전부 대각 행렬이 돼서 요게 독립된 n개의 2개 미분방정식으로 얻어져서 하나씩 다 풀 수가 있죠. 그런데 만일에 고유 모드 함수를 사용하지 않고 가상 모드법을 적용하게 되면, 즉 비교 함수나 허용 함수를 이용하게 되면은 요게 그 대각 행렬이 되지 않습니다. 그러면 요 행렬식을 그대로 풀어야 되는 거죠. 이 행렬식으로 주어지더라도 풀이하는 방법은 우리가 앞에서 배웠습니다. 이상계 진동할 때 배웠기 때문에 풀 수가 있다 하는 그 내용이 되겠습니다. 여기서 물론 요건 저희가 1에서부터 무한대까지 변하지만 실제로는 무한대까지 하질 않고 적절한 수까지 그 n개까지만 요걸 갖다 풀이해서 하게 되면 요 MCK의 행렬이 n by n 행렬이 됩니다. 그래서 n개의 값만 구해서 근사적인 해를 구하게 되는 거죠. 만일에 n을 갖다 점점 늘려가면은 그 해가 그 exact 솔루션에 수렴해 가게 되겠습니다. 자, 이제까지 우리가 현해 진동이라든지 막대의 종진동이라든지 축의 비틀림 진동이라든지 보의 굽힌 방향의 진동은 전부 그 연속계가 1차원 연속계였습니다. 즉 공간좌표 하나에 대해서 주어지는 편미분방정식이 주어지는 대상이었다면은 2차원 연속계들이 있죠. 즉 막이라든지, 막은 영어로 멤브레인이라고 그러죠. 북이 이제 대표적인 멤브레인 되겠습니다. 또는 평판하고 막하고의 차이점은 평판은 이 횡방향으로 굽힌 강성을 갖는다는 게 막하고는 다른 점이죠. 막은 현해 진동에서 보듯이 양쪽을 잡아당겨서 잡아당기는 장력에 의해서 진동이 발생할 수 있는 거고, 평판은 그 양쪽에 잡아당기지 않더라도 그 자체의 굽힌 강성에 의해서 진동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막과 평판은 그렇게 서로 다른데, 막의 경우는 마치 앞에서 우리가 현해 진동을 갖다 2차원으로 확대해 놓은 그런 형태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y에 대한 식이 없어지면 바로 x에 대한 식과 t에 대한 식 이렇게 주어진 게 바로 파동 방정식이었죠. 그래서 막의 진동 방정식은 x만 공간좌표로 존재하는 게 아니라 y에 대한 독립 변수도 갖게 되기 때문에 두 개의 공간과 관련된 독립 변수를 갖는 편미분 방정식으로, 그래서 x에 대한 이계 편미분, y에 대한 이계 편미분, t에 대한 이계 편미분 방정식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평판의 진동 방정식은 요거는 그 보의 진동 방정식을 x뿐만 아니라 y까지로 확대해 놓은 그런 모양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y가 여기서 생략이 되게 되면 요거가 요거하고 같다는 식이 바로 우리가 보의 진동 방정식에서 주어졌던 형태죠. 그런데 y까지 주어지면서 이렇게 확대되게 됩니다. 그래서 이 평판의 진동 방정식이 이렇게 얻어지게 된다. 그래서 이런 편미분 방정식을 풀이해야 막과 평판의 고유 진동 특성을 갖다가 구할 수 있게 되겠습니다. 자, 우리가 이 2차원 연속계에 대해서 대표적인 연속계인 그 막의 자유진동에 대한 것을 한번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막의 자유진동 방정식도 변수 분립 방법으로 풀이할 수가 있습니다. 즉 W가 공간좌표 x와 y와 시간좌표 t 이렇게 세 개의 독립변수의 함수라고 하면은 이 함수가 횡방향 변이가 막의 횡방향 변이가 x만의 함수인 라지 x와 y만의 함수인 라지 y와 t만의 함수인 라지 t의 곱으로 표시될 수 있다라고 가정하고, 이 식을 막의 그 제차 방정식, 편미분 방정식에다가 대입을 해서 그 변수 분리를 하게 되면은 t에 대한 식은 t에 대한 식과 x와 y에 대한 식은 x와 y에 대한 식으로 이렇게 얻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이 변수 분리가 얻어지는 과정은 여러분들이 각자가 그 방정식에 대입해서 해보면 금세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런데 t의 함수가 x나 y의 함수하고 같아지려면 그게 상수가 되는 수밖에 없죠. 그래서 역시 마찬가지로
마이너스 C분의 오메가 자승이 돼야 되고요. 이게 음수여야 된다. 마찬가지로 음수가 아닐 경우는 전부 무의미한 해만 갖게 된다. 이렇게 되고요. 그래서 요 식을 요 C자승분의 1 T분의 T 더블 낫이 여기에 같다는 식으로부터 T에 대한 이익의 상미분 방정식이 얻어집니다. 그 다음에 이것이 이거하고 같다는 식에서부터 이 식에서부터 또 역시 X와 Y에 대해서 변수 분리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X에 대한 이익의 미방과 Y에 대한 이익의 미방 방정식을 이렇게 얻게 돼서 이 X에 대한 방정식의 일반에는 이렇게 구해지고 Y에 대한 일반 방정식의 일반에는 이렇게 구해지게 됩니다. 그래서 X와 Y와 T가 다 곱해진 해는 요 세 개를 곱하면 되는데요. 라지 X, 캐피탈 X와 캐피탈 Y를 곱한 해가 이렇게 구해지죠. 자, 그래서 이러한 X가 길이가 가로 방향 길이가 A고 세로 방향 길이가 B인 이런 막에 있다. 그래서 이 막의 사방으로 당겨지고 있는 장력은 타우라는 장력으로 당겨지고 있다. 이럴 때 이 막의 고위진동수를 구해라. 고위진동 특성을 구해라 하는 문제가 주어질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가장 간단한 예로 A와 B가 같을 때, A와 B가 1일 때 고위진동수를 만일 구한다 그러면 X가 0일 때도 여기가 X가 0일 때가 되겠고요. 여기에 X가 1일 때가 되겠고요. 여기에 Y가 0일 때가 되고 Y가 1일 때가 되는데 그래서 X가 0일 때도 이 네 개의 막의 모서리에서 전부 횡방향 변이가 0이 돼야 되고 X가 1일 때도 0이 돼야 되고 Y가 0일 때도 0이 돼야 되고 Y가 1일 때도 0이 돼야 된다는 식에서부터 앞에 구한 캐피탈 X와 캐피탈 Y에 대한 식에다 대입하게 되면 이렇게 네 개의 식이 구해지게 됩니다. 그래서 이 네 개의 식으로부터 우리가 뭘 구할 수 있냐면 이런 식들을 구할 수 있는데 여기 보면은 지금 A2, A3, A4가 다 0이 되고 A1만 0이 안 되는 걸 확인할 수가 있어요. 이 식으로부터. 그리고 A1이 0이 안 되고도 0이 되려면은 사인 알파가 0이 돼야 된다 하고 사인 베타가 0이 돼야 된다는 이 두 식을 만족해야 된다는 식이 나오게 됩니다. 즉 사인 알파가 0이 되려면 알파가 n파이가 돼야 되는 거고요. 사인 베타가 0이 되려면 베타가 n파이가 돼야 되는 거죠. 그래서 그리고 알파 자승 플러스 베타 자승은 여기서부터 알파 자승 플러스 베타 자승이 요 오메가 자승 C 파이분의 오메가 자승이 돼야 된다는 요 식으로부터 M 자승 이 식으로부터 요 식이 유도되게 됩니다. 그래서 결국 고유진동수는 이렇게 주어지고요. 여기서 M과 N이 각각 1, 2, 3, 4, 5, 6 이렇게 변해가는데 M이 1일 때, N이 2일 때가 가장 작은 값을 갖는 고유진동수가 되겠고요. M이 1일 때, N이 2일 때나 또는 N이 1이고 M이 2일 때는 여기에 같은 값이 되니까 두 번째 고유진동수가 얻어지게 되겠고요. 그 다음에 M이 2이고 N이 2일 때의 고유진동수가 세 번째 고유진동수가 되겠고요. 그 다음에 M이 1이고 N이 3이나 또 N이 1이고 M이 3일 때의 고유진동수가 네 번째 고유진동수가 되겠고요. 그런 식으로 고유진동수들을 갖다 구할 수 있고 그때 해당하는 모두 함수들은 바로 n, m 값이 변하는 이런 함수 형태로 고유 모드들이 얻어지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고유 모드들을 얻게 된다 하는 어떻게 풀이야 되는가 하는 것을 2차원 연속계에 대한 대표적인 연속계의 진동 문제를 풀이하는 방법을 여기서 다루어 봤습니다. 평판의 자유진동에 대해서는 훨씬 더 복잡한 X와 Y에 대해서 4개 미방이 얻어지기 때문에 훨씬 복잡한 과정을 거쳐서 풀이하게 됩니다. 그런데 학부 과정에서 그 복잡한 과정을 여기서 다루기에는 좀 무리가 있어서 그 내용은 여러분들이 대학원 과정에 가서 배우면 되겠고요. 여기서는 단지 그렇게 해서 풀이한 하나의 풀이의 예를 하나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가로 세로 비가 5대 1인 그런 평판이 있다고 그랬을 때 한쪽 좌측단이 고정되어 있는 이런 캔틸레버 플레이트가 되는 거죠. 이런 플레이트의 가장 낮은 5개의 고유진동수를 구해 놓은 모양이 되겠습니다. 풀이해 놓은 게 되겠는데요.
그때 그 고진동수들은 여기 지금 저 일반적으로 구하기 위해서 무차원화된 고진동수 오메가 i번째 무차원 고진동수를 구해놓은 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여기 첫 번째 무차원 고진동수가 3.43이다. 여기 3.43이니까 여기 그 이 평판의 밀도와 두께와 평판의 가로 길이 A가 평판의 가로 길이고 DE는 평판의 밴딩 강성이 되겠습니다. 밴딩 강성을 알면은 평판의 고인동수를 구할 수 있죠. i번째 고인동수를. 그래서 그렇게 구하게 되고 그 다음에 모드 함수는 첫 번째 모드는 여기만 고정되어 있으니까 첫 번째 굽힘 모드 평판 전체가 그 첫 번째 굽힘만 일어나는 거. 그리고 두 번째 고인동수는 두 번째 무차원 고인동수가 이렇게 구해지고 두 번째 굽힘 모드가 됩니다. 그래서 두 번째 굽힘 모드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이렇게 가다가 여기서 0이 되고 다시 이렇게 되는 그런 모양이 되는데요. 이렇게 되는 그 모양이 되는데 이쪽을 따라서 이 노달 라인이 그러니까 그 변이가 0이 되는 모드에 이런 점이 존재하는데 2차원 연속계이기 때문에 보에서는 노달 포인트였는데 절점이었는데 2차원에서는 노달 라인이 생기게 됩니다. 변이가 다 0이 되는 그런 게 생기게 되겠고요. 3차원 고유등 진동수는 비틀림 모드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평판이 이 선을 중심으로 해서 비틀리는 그런 모양이 되고 이 선에서 전부 다 변이가 0이 되는 그런 값이 되겠습니다. 4차 굽힘 모드는 4차 그 고진동수는 3차 굽힘 모드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한번 여기서 이렇게 노달 라인이 존재하고 다시 이렇게 내려가서 여기서 두 번째 노달 라인이 존재하는 내용이 되겠고요. 다섯 번째 고진동수는 굽힘과 비틀림이 동시에 일어나는 그런 모드 형태를 갖는 그런 고진동수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이런 걸 구할 수 있다. 이 구하는 과정은 물론 앞에서 여러분들에게 강의되었던 그 레일레이 리츠 가상 모드법을 이용해서 이런 해석이 전부 가능하게 되겠습니다. 여기서는 그 결과만 여러분들에게 한번 이렇게 예로 보여드리는 게 되겠고요. 이걸 풀이하는 과정까지는 학부 과정에서는 조금 너무 복잡해서 생략하고 넘어가는 내용이 되겠고 대학원 과정에 가서 혹시 여러분들이 구조 동력학이나 이런 걸 배우게 되면은 구조 진동이나 이런 교과목에서 이런 내용을 다룰 수가 있게 되겠습니다. 자, 오늘 14주차 두 번째 시간 강의를 여기서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주 마지막 주 강의는 15주차 강의에서는 이제 기기진동학에서 우리가 종종 실험을 하게 되는데 실험과 관련된 여러 가지 장비들이 있고 그 장비들에 대한 내용들을 다루고 또 그 장비들과 관련돼서 실험 모드 해석이라는 것을 갖다가 실험에서 수행하게 되는데 그 실험 모드 해석과 관련된 여러 가지 이론적인 배경 그리고 이 신호 처리 이론과 관련된 내용들 이런 내용들을 진동 실험과 관련된 모든 내용들을 15주차 강의에서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강의는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